공유결합 어떤 원소가 만나는 거라고 했어? 비금속, 비금속. 금속결합은? 금속, 금속. 자, 원소만 존재하는 결합이 누구야? 비금속. 금속. 그렇지. 남자는 자기 스스로밖에 결합 안 한다 그랬지? 네. 근데 공유결합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다고 그랬지? 네.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니네 말대로 자, 우리가 배운 화학결합은 명심해라. 원소가 물질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때 누가 관여한다? 전자. 그렇지. 너 참 미워할 수 없는 아이다. 자, 전자가 관여한다. 그럼 이온결합 또한 공유결합과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모든 원소는 어떤 전자 배치를 원한다. 18 그걸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했지? 네. 몇몇 두 개밖에 없지. 최각 전자가 2, 20. 8. 8. 전체 전자가 열이고. 네. 2, 8이야. 그래서 대부분 8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무슨 규칙이라고 한다? 8. 대규칙. 그렇게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공유결합도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비금속들은 같은 원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결합하는 물질이 있어. 얘들은 원소도 존재할 수 있고 화합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이런 원소와 화합물 중에 잘 봐라. 이 중 독립적인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 걔를 분자라 부르자. 여기까지 이번 단원이 끝이야. 3단원의 끝. 그럼 독립적이지 못하다. 연속적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유, 결합, 결정, 혹은 원자, 결정. 대표적인 거다. 뭐라 부르냐? 탄소. 그런데 물질은? 물질이요? 뭐예요? 누구겠냐? 다흑. 다흑이 뭐예요? 다로 시작되는 거. 다를 시작되는 게 뭐예요? 힌트. 20곡에. 20곡에. 다흑이 뭐야? 그거 아닌가? 니들 물어봐. 탄소화합물. 탄소화물이니까 물어봐야지. 탄소화합물. 아닙니다. 원소입니다. 지들끼리. 시잖아요. 대문자 하나잖아. 원자야, 원자. 야, 풀어내라고. C, A, B, C. 우리가 아는 물질입니까? 뭐 이런 거 숫자가 알아요? 대본 아니죠. 현재 이 중에는요,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옷. 흑연. 정답입니다. 이제 다는 다람쥐. 다대기. 다리미. 찍히고 있다는 거 명심해. 네 목소리 들을까 봐. 다구리. 몇 글자인가요, 다? 다 했냐? 다 몇 글자예요? 5글자예요. 힌트. 금강석. 금강석. 모스 국기계 중에 제일 세네. 금. 두 번째. 다이아몬드. 그래요. 저것들이 분자가 아닙니다. 야이. 야, 어디서 배웠어요? 황산. 황산이온. 아닌데, 규소이온. 지각 구석의 8대 원소 출발이 뭐야? 주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가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오시알팩 하나 팔면 외우잖아. 아니요. 아니, 이게 30년이 지나도 외우는구만. 옷이나 가깝게 뭐예요? 오시.
오시, 알, 폐. 오시알페.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폐. Fe. 카, 칼슘, 나, 나트륨, 칼, 칼륨, 마, 마그네슘. 오시안. 오시, 알, 폐. 오시알페. 카나칼마. 카나칼. 뭔 뜻인데요? 지가 구성의 8대 원소다 그래. 오시나마 오시, 알, 폐, 알, 폐. 이 알. 오시알페 카나칼라. 오시알페라고 해서. 카나칼. 얘가 규산염이거든. 네. 규산염, 광물에는 규산염이냐 비규산염이냐 나뉘잖아. 규산염이 제일 많은 게 뭐였어? 장석이지. 장석. 석영, 장석, 네. 사장석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장과. 아휴, 네 지하는 선택 안 했지? 네. 어? 좋아하지. 뭐 아니요. 물리 선택했어? 물화생이요. 너도 물화생? 네. 너도 물화생? 펜마. 네. 자, 이제 우리는 이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까지 가는 과정을 배울 텐데 공유결합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공유결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원자 오형 중에 이래 배운 게 뭐뭐 있어? 다원자. 첫 번째, 두 번째. 보의 보호 전자껍질. 이 모양 있었지. 네.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냐? 봐라.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몇 주기 원소야? 이주기. 그렇지. 주기와 몇 쪽이냐 이러면? 10. 10? 4쪽. 그렇지 그렇지. 6번 탄이라고. 주기하고 뭘 알려줘? 족을 알려주지. 네. 두 번째 배운 거야. 현대 오비탈 모양이야. 자, 몇 번? 이거 14번. 아니요. 아, 이거 6번. 그렇지. 외곽에 저 위첨자가 전자의 숫자지. 네. 기억나 안 나? 맞아요. 자, 이때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이 오비탈부터 채운다. 무슨 법칙? 아, 이거 그거. 싸움의 규칙이지. 이거. 두 번째, 이빨. 전자 한 쌍을 채울 때는 네. 서로 다른 스핀자기 양자수를 갖는다. 스핀자기 양자수를 주장한 과학자. 아, 뭔지 알아요. 나머지 세 개는 슈리딩거지만. 아인슈타인. 뭔지 알아요, 뭔지. 파울리죠. 파울리 베타 규칙. 마지막 이렇게 에너지가 동일한 오비탈이 있을 경우에 전자를 하나씩 먼저 채워라. 홀전자가 많은 경우의 수를 찾는다. 무슨 법칙? 이것도 아는데. 네, 진짜 알았어요. 라울이죠, 라울. 나올. 라울? 라울. 레알 마드리드 스트라이크. 라울. 아, 이거 뭔지 아는데. 홀란자 규칙. 아닌데. 옥택 규칙.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 얘입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루이스 전자 전지. 루이스는 바로 이 분자를 표현할 때 얘들 둘은 너무나 복잡하다. 얘들 둘은 원자 표시는 쉽지만 물질의 표시는 어렵다. 물질 표시의 공유결합을 잘하기 위해서 루이스는 어떤 말을 썼냐? 표회각 전자 있죠? 최의각위에서 최외곽 전자만 점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1족이면 점을 몇 개 찍겠어? 2개. 1족인데 2개 찍니? 외곽의 전자는. 야, 그 초등학교 가겠다, 씨. 그럼 2족이면? 이들이요 2족. 2개예요. 아, 왜? 8개 찍기 위해, 씨. 1 주기하고. 뭐 줘. 알겠어요? 네. 얘는 몇 족은 선 거야? 왜요? 3족이라고만 하지 마라. 13조. 잘했어요. 13조.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거죠. 몇 족 원소야? 1조. 그리고 비금속입니다. 여러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온식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분명 둘이 만나요. 그럼 원소예요? 화합물이에요? 원소, 그렇죠. 결합을 합니다. 자, 흰색 수소 입장에서도 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고, 2개. 노란색 전자 입장에서도 2개. 자, 이렇게 서로 전자를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알겠어요? 네.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 이런 게 공유 결합이에요. 그러면 요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해요. 점식이요? 예, 전자 점식. 전자를 점으로 표현했다. 루이스라고 안 하고, 그죠? 흠스 법칙, 뭐 이렇게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부호 전자 껍질로 저거 공유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레이스가? 이걸로 표현할 거니까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 보호 전자 껍질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복잡해 나온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죠.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 이걸 무슨 전자쌍이라고 부른다고요? 공유. 공유 전자쌍. 전자쌍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얘를 구조식 알죠? 선으로 나타내는 거. 공유전자 한 쌍을 뭐로 나타낸다? 선 하나로 나타내는 거야. 이런 걸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선이 두 개면. 이중결합. 그렇죠. 그럼 선이 세 개면. 삼중결합. 자, 다중은 삼중이 끝이에요? 아니요. 더 이상 없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한쪽으로 사중이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건 오비탈을 배웠다면 알아요. 맞아요. 왜? 실제로 결합을 할 때 있잖아. 다중결합을 할 때. 네.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관여를 하거든. S오비탈, P오비탈이 니네들 잘 봐. 이거 지금 6번 탄소다. 홀전자 몇 개냐? 2개예요. 두 개지. 근데 나중에 분자구조 배울 때 탄소 홀전자 몇 개냐고 써놓고 오거든. 네 개라고 쓴다. Y요. 왜?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왜가 중요한데 니들은 그냥 넘어가. 얘들이 원자일 땐 이렇지만 만약에 다른 원소가 얘랑 공유결합하면 전자구름이 다가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전자구름끼리 서로 부딪히겠지. 그러면 전자구름의 재편이 일어나. 그냥 안정화된 상태에서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떠. 그러면 박스가 몇 개가 되냐. 결합에 참여하는 박스가 네 개가 돼서 이 네 개가 에너지가 똑같은 혼성오비탈을 만들어. 그러면 혼성오비탈이 네 개가 되면 있잖아. 공간에서 네 개의 전자구름이 서로 안정한 결합각을 이루면서 서로 밀어낼 거 아니냐. 반발이 최소가 되는 결합을 따져보면 이게 딱 109.5야. 정삼의 문제 구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혀. 사람들이. 그리고서 실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쪽으로 설명하고 나중에 전자현미경을 봤는데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뭐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과학이 재밌는 거야. 와, 재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썰이나 해줄게. 네. 좋은데요. 그럼 가야죠. 그것도 웬만히 이게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써줄게. 네. 진짜요? 난리 났지 지금? 네. 너네 힘 들어오지? 남자는 식욕이야. 자, 봐봐. 식욕보다는 벌이. 성욕하지 마. 죽어가지고. 알겠어요. 공부요. 선조님 욕. 공부요. 그럼 너는 먹지 말고 공부만 해. 아니요. 뭐야? 자, 먹는 요거를 요렇게 쓰면 이건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점식. 얘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전자점식. 그래서 앞에 그걸 주장한 과학자 이름 루이스. 루이스를 쓰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뒤편에 이온도 나타내거든. 이온도 나타내는데 니들 내가 이렇게 쓰면 안정한 전자 배치야.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라고 되면? 두 번째. 몇 주기? 2주기. 몇 쪽? 18쪽. 그럼 10번 네온이잖아. 네. 자, 이게 안정한 전차 배치 10번 네온인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대괄호를 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적었어. 이 원소는 원래 몇 주기 원소였던 거야?
이걸 3주기. 그렇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지 내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지. 네. 맞지? 네. 이걸 루이스에서는 이러고 끝내. 원래 나트륨 외곽에 전자 하나 딱 찍어주는 거지, 1족이니까. 네. 이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아, 근데 봐라, 만약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번 오는 거예요, 원래? 이거 2주기? 17번이요. 아니 17쪽. 2주기 2주기. 9번이겠지. 네. 그래야 10번이 되니까 전자 하나 받아서. 예.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9번이 플로리잖아. 네. 똑같고 이거 다 써줍니다. 원래 똑같이 하지만 니네가 보기 쉬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 건 안 써요. 그치. 잃어버린 애는 안 써. 아예. 어두운 애만 써요. 그리고 네오는 정확하게 전자 8개 찍어줘. 네오는. 알았니? 그 양이온은 점을 찍어주지 않고 음이온은 점을 찍어준다. 이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루이스 전자 점식까지 왔는데, 자, 그럼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전자 좀 찍어보고 할 텐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잘 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는 산소 같은 경우 있잖아. 산소. 자, 산소, 뭐 O2지만 산소 원자 그러면, 그지? 자, 누구의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이게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야. 그럼 보호 전자 껍질을 이렇게 해보자. 몇 주기 몇 쪽? 2주기 16쪽. 맞아? 네. 그 다음에 잘 봐라. 얘는 전자 몇 개 있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2개. 맞아. 몇 주기 몇 쪽? 1주기 1쪽. 그럼 얘 수소네. 둘이 만난다는 거지. 그때 이런 전자가 2개 필요하니까 이런 애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보호 껍질로 그리면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지. 놓고 여기에 얘가 오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얘가 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H2O. 근데 이거를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얘기해.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을 응용해서. 이런 거는 간단한 문제들은 표시하기 괜찮아. 뭐 좀 더 찍으면 되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루이스는 얘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산소 원자야. 근데 여기 누가 오는 거야? 수소. 수소 몇 개? 2개. 이렇게 온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자, 이 입장에서 보면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 문제에서는 옥텟 규칙만 나와, 시험에. 내신에서는 얘도 나올 수 있어. 봐. 자, 나름 수소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했지. 네. 헬륨이니까. 근데 옥텟 규칙이 아니지. 얘들 둘은 듀엣 규칙이라고. 전자 2개가 아니라. 헬륨처럼. 그래서 수소를 옥텟 규칙에 만족했다라고 하면 내신 문제에서는 틀린다. 알았어? 네. 수소만 그런 거야.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얘를 풀었을 때 봐라. H2O 속에, 알았어? 네. 공유 전자쌍의 숫자는 몇 쌍이라? 공유 전자쌍 수는 2쌍이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수 공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애 있지. 그게 중심 원자에 있든 주위 원자에 있든 몇 쌍?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야. 공유하지 않은 거. 이해 갔어? 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고. 무슨 두 개씩 묶어야 돼요? 공유잖아.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한쪽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건 배위결합이라고 그런다. 근데 두 개씩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하나 더 그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시방은. 욕했어요. 욕했어요. 너무 됐다. 예. 조회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맞지. 쌍욕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조회수 빵인데 뭘. 야, 정작 수업 듣는 놈도 안 듣는 이 수업을. 전. 잘 봐. 네. 몇 쪽이냐? 얘요? 14쪽이요. 14쪽이다. 맞지? 네. 원래 14쪽 탄소는 홀전자가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의 권탄소. 근데 눈으로 보기가 두 개냐? 네 개예요. 그지? 이게 전자 점식의 위력이야. 원래 원자로 표현하면 얘는 홀전자가 두 개인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 지금 뭐 할 거야? 물질이 될 거라고. 네. 그치? 자, 주변에 있는 원자들 봐. 자, 얘랑 얘가 결합할 거야. 얘 누구냐? 얘는요, 산소요. 그래, 산소야, 산소. 예. 8번 산소고. 얘는 몇 번이라고? 6번 6번 탄소야. 탄소예요. 둘이 결합할 거라고. 얘가 완벽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 네 개. 그래, 근데 얘는 몇 개만 필요해? 두 개요. 그럼 이런 애가 두 개 있으면 되지.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얘랑 공유하고 나머지 두 개를 또 공유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봐라.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자. 얘도 8번 산소잖아. 그 결합을 하는 거다. 결합을 하는 걸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중심에 누구를 그린 거야 지금? 탄소를 그린 거야. 맞지? 네. 하고 여기에 이렇게 알았어? 그려주는 거지. 이쪽도 뭐? 두 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 누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산. 산소가 결합하는 거 이렇게. 요. 여기서 얘게 있는 거지. 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누가 결합하고 있는 거야? 산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가냐? 그럼 안쪽에 있는 탄소도 둘둘 8개가 된 거고 외곽에 있는 애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지. 둘, 넷, 여섯, 얘 거 2개. 얘도 마찬가지고. 이해 갔니?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산화탄소라 불리는 얘는 잘 봐. 우리가 공유전자 몇 쌍이라고 불러야 돼? 공유전당은 4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쌍. 양쪽이 이중결합, 이중결합이니까. 아, 네. 그 다음에 비공유 몇 쌍이라고 불러야 돼? 네 쌍. 4쌍이라고 부르는 거지. 산소에 있는 애. 얘를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면 좀 편하다는 거야. 탄소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산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결합을 시킨다. 결합을 시킨다면 중심에 탄소계 있고 전자 4개.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렇게 산소를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묻는다.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다? 그래서 네 쌍. 공유 전자쌍수가 몇 쌍이다?
비공유 전자쌍수도 몇 쌍이다? 몇 쌍?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왜 쌍이겠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저거 잘못 그린 거 아니었어요? 저 오른 위에 오른쪽 분홍색. 그러네요. 그런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결합의 극성이라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이제 이 공유결합 물질들이 수소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써놨는데도 노트에 아무것도 없다. 불쌍한 거죠. 자, 여러분. 수소 원자와 결합 길이의 거리. 에너지 변화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온결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핵간거리라고 합시다. 원자와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여기 뭐 0이겠죠. 0까지 갈 일은 없겠죠. 그럼 세로축이 뭐냐? 에너지 중인데 여러분 에너지는 어떠할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낮다죠. 네. 이것은 에너지적으로 뭐하다? 안정하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죠. 불안한. 그렇죠.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여러분들 배웠듯이 요 정도를 0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이 에너지 0에 대한 의미가 뭐냐? 자, 이거다. 이게 방향이고요. 같이 이게 에너지 중이라 할 때 먼저 반응으로 누구냐면 H와 H예요. 그래서 EH예요. 이때 에너지가 있겠죠.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근데 얘가 나중에 결합을 하잖아요. 이건 물질이잖아요. H2. 네. 그럼 이것도 생성물의 에너지예요. 이걸 엔탈피라고 하거든요. 모릅니다.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 이들의 차이만. 알았습니까? 이들의 차이만.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봐요. 떨어지더라는 거죠. 에너지가. 그럼 떨어진 에너지만큼 뭐 하더라? 방출을 하더라. 이걸 측정하는 게 Q예요. Q는 시한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봐요. 내려오는데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고 위로 올라가는 건 끊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걸 해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보충이 둘은 같은 말이지만 얘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하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0으로 본 거죠. 자, 근데 봐봐요.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에서 봤듯이 인력만 있어요? 반발력이 있다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얘들은 멀리 있어서 따로 당기는 인력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구름, 핵과 핵 간의 반발력도 존재하겠지. 네. 반발력은 결합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발력도 있고 인력도 있지만 둘 다 전기력이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셉니다. 반발력은 어때요? 결합을 방해하죠. 반발력은 이렇게 됩니다. 자꾸 불안정해지는 거죠. 근데 결합력은 어때요? 인력은 가까울수록 세죠. 인력은 도움을 주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가요. 근데 이 둘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 있죠. 여기가 에너지 제일 낮잖아. 네.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요렇다는 거죠. 수소 분자 1몰당. 그래서 얘를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 수소 1몰당. 그 다음 여기가 요 정도 되더라. 여러분들한테는요 74 피코미터로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 이거미를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수소 결합 길이잖아요. 네. 네. 거기 단일 결합이잖아, 수소는. 네. 너네 원자 반지름 어떻게 정의했어? 같은 동일한 원소가 동일한 단일 결합을 했을 때 그 핵간구리를 원자 반지름을 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아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서서 결합 길이가 있는데 이걸로 수소 원자 반지름은 얼마다? 0.074 나노미터 곱하기 2분의 1. 이 정도 된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H2 결합 에너지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로축에 써 있잖아. 마이너스 304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1몰당 이만큼의 에너지. 이 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결합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주는 거거든요. 여기다 힘을 줘볼게요. 요 그대로 내려봅시다. 여기 가장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화되는 지점인데 요 개념을 이해하라고 놓은 거예요. 인력이 됐든 반발력이 됐든 전기력이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셉니다. 무조건. 다 세져요. 자, 제가 뭐 그리는 거야? 지금 뭐 그렸습니까? 반발력. 아, 죄송합니다. 깔은 맞춰야 되죠. 뭐 그랬습니까, 제가? 인력. 인력 그랬네요. 인력이요. 가까워지면 인력 셉니다. 이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반발. 그렇죠. 반발력. 인력은 원자 간의 전체적인 힘이죠. 반발력은요, 전자구름 핵과 핵 간의 양자의 힘이에요. 양전화의 힘. 근데 여기서 거의 가까워진다고 합력이 0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때가 두 힘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럼 봐요. 가장 이상적 거리로부터 멀면 누가 우세하더라? 인력.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빨간색. 근데 여기를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반발. 반발이 우세하죠. 그래서 가까우면 반발이 우세해서 안정한 결합을 못하고 멀면 인력이 우세해서 안정한 결합을 못하는데 그럼 선생님 모든 수소는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확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놈도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있는 놈도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놈이 자연계에 더 많더라? 여기 있는 놈이 많더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요런 원리로 이걸 해석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공유 결합에 대한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온간 결합 있죠? 이온간 결합 우리 그래프 봤죠? 거기선 여러분들 뭘 봤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것이 전하량의 곱에 우세하고 전하량 곱이 동일할 때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세한다 이런 거 배웠거든요. 얘들은 말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 아래점 있죠. 최고 아래점. 이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 여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센데 나중에 N2가 여러분들 이원자 분자가 1번부터 20번 중에 5개 있습니다. 외우세요. H2 있죠? N2, O2, F2, CL2 5개예요. 이해가요? 네. 이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N2입니다. H가 제일 1주기니까 또 가깝지 않아요? N2는 3중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O2가 그 다음 세요. 제일 낮아요, O2가. 그렇다고 걔들 결합결의를 2분의 1로 해서 질소 원자 반지름, 산소 원자 반지름이라고 안 해요. 왜?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일 때 그 반만 잡는 거거든요. 걔들은 3중결합, 2중결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분자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다중결합은 몇 중이 최대라겠죠? 3중. 그게 혼성 오비탈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지만 선생님이 알려는 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오비탈의 원리다라고. 너희들이 배워보면 원리는 알거든. 그래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무슨 오비탈이야? sp2요, sp요, sp3요. 그럼 끝이에요. 왜 sp, sp2, sp3? 그 의미가 뭐냐? 아까 봤잖아. 이 껍질에 있는 오비탈 박스가 몇 개야, 총? 5개요. 이야, 씨.
이 껍질에 있는 오비탈 박스가 몇 개냐고 총 4개잖아. 네 개예요. 그래서 봐, S는 반드시 포함한단 말이야. 에너지가 낮으니까. 네. 근데 이것이 붙는단 말이지. 혼성 오비탈이 됐을 때 박스 2개가 가냐면 SP, 박스 3개가 가냐면 SP2, 4개가 모두 가냐면 SP3라고 임마. 너네가 그걸 나중에 본단 말이야. 아, 저 원리 때문에. 그래서 사중결합은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 알았어? 그 원리를 그때 배울 거라고. 지금은 요 정도. 자, 여기까지 자세히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근데 화학은 자세히 배워도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바운드만 탁 캐고 들어갈 거니까. 네. 자, 이렇게 공유결합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 공유결합의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네. 아까 뭐 배웠어? 독립적 물질로 뭐가 나타나고, 분서. 그 다음 독립적이 못하는 걸로 공유결정이 뜬다겠지? 네. 이들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다. 알겠냐? 네. 페이지 170쪽 펴봐. H0. 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 우리가 비금속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었잖아. 공합결합은 뭐예요, 선? 아, 공유결합 소리. 이 물질 첫 번째가 분자가 있는데 분자의 특징이 뭐야? 분자의 공유결합했고 공유결합했고 독립적이라는 거지. 입력이 작용하고. 이해가냐? 네. 분자는 말이야 독립적이다 보니까 이 분자라는 입자의 진짜 우리가 분자 결정의 특징을 볼 때 얘를 잘 봐야 되거든.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을 꼭 구분해. 이온 결정은 고칠 때는 없지만 액체일 때는 있었단 말이지. 얘들은 전자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니? 네. 모두 없어. 그리고 금속이 없어. 얘를 이루는 힘 있지. 네. 힘이 화학결합이 아니야. 분자 간 인력으로 바로 분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얘는 화학적이 아니라 누구라고? 물리적. 물리적이라는 거 명심하고. 그럼 이 분자 간 인력은 이걸로 보통 해석한다. 녹는 점도 아니고 끓는 점에 비례한다. 알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대부분 끓는 점이 높아. 대신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가 좀 세거든. 여튼 이거는 분자가 자세히 하고, 분자 결정에 예로서 누가 있느냐?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낙탈레. 거의 어떤 놈들이냐? 그거요. 승화성 물질이다. 좋았어. 알았어? 승화성. 승화라는 건 액체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되게 낮은 애들이 분자 결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두 번째, 공유 결정이라는 결정이 있다. 얘들은 분자처럼 독립적이지 않지.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대부분 없어. 고체일 때도 없고 액체일 때도 없어.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바로 흑연이야, 흑연.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좋아. 이게 있어요. 고체예요. 그쵸? 니네 연필심 아. 탄소 막대가 전기 분해할 때 많이 쓰거든. 요거에 대한 이유는 좀 있다. 얘들의 힘은 공유 결합이야.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은 화학 결합 중에 제일 세거든. 그래서 얘들은 보통 녹는 점, 끓는 점 보통 보면 3,800, 4,000 이상이야. 알았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다이아몬드라는 놈은 탄소의 공유 결합이 4가 최대거든. 성이 4개 나오는데 이 흑연 같은 경우는 왜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이게 탄소라고 한다면 탄소가 선이 몇 개 나오는지 잘 봐. 공유결합 몇 번씩 하고 있어 지금? 선 3개 나오잖아. 네.
원래 탄소는 선이 4개 나오잖아. 14족이니까. 네. 얘가 또 이런 구조예요. 봐봐. 이런 구조야. 또 이런 구조. 이런 구조야. 뭐지? 판상 구조라고. 무슨 구조라고? 판상. 얘 흑음무가 그러잖아. 판상 구조는 잘 꽂아져. 벗겨진다고 잘. 그래서 니네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연배식이. 잘 벗겨져서. 네. 알았어? 여기서 전자 하나가 남는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꼭 뭐처럼 움직여? 자유전자처럼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전기전도성을 크게 주는 거야. 전자 하나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알았지? 자,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성질은 그렇게. 자, 밑에 얘기들 다 써있다. 분자결정, 공유결정 특징. 야, 공유결합 물질은 얘들아 분자결정 아니면 공유결정인데 대부분 애들이 다 분자결정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 공유결정 물질들, 여기 얘가 누가 있었어? 아까 얘기했지? 이거 누구였어? 다이아몬드. 이건 누구였어? 흑연. 얘는 규산염. 규산염. 요것만 분자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이것만 분자가 아니야. 나머지 다 분자야. 알았니? 네. 페이지 171쪽 가봐.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이야.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 이루어진 결합이다. X야. 공유해야 돼. 주고받는 건 이온이다. 알겠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 두 번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비를 당연히 이거 이루려고 공유하는 거야. 동그라미.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 하고 최대 세 쌍이다. 공유전자 최대 세 쌍. 다음 두 원자 사이에 항상 한 개의 전도쌍 아니야. 두 쌍, 세 쌍까지 존재할 수 있다. X. 두 번째, 물 분자의 생성 과정이야. 첫 번째야.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하고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고 산소 원자는 두 개가 필요한 거야. 물 분자에는 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자, 수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헬륨. 그래서 무슨 규칙? 듀얼 규칙이라고 말하고, 산소는 누구와 같아? 네온. 그래서 옥텟 규칙. 3번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 삼중결합이 있는 물질. 자, 이것은 먼저 이중결합. 야, 기억 N2 옆에 쓰는 거야. 삼중결합이라서 N2는 삼중결합, O2는 이중결합. 디귿은 단일결합이야. H하고 F는. 그 다음 리을에는 삼중결합이라고 써. HC에는 삼중결합이 있어. 이거 결합의 극성에 가서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준다. CO2는 이중결합이야. CH4 마지막 단일결합이야. 4번 A, D 중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위치 B라고 보는 거야. B.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 자, 수소 분자의 결합끼리 거기 74 피코미터라고 써있지? 네. 이거의 반. 37 피코미터가 정답이고, 결합 에너지는 옆에 써있는 대로 436 kJ/몰. 5번 공유 결합 물질의 구조 성질이다. 니네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그럼 분자결정, 공유결정 모두 얘기하는 거야.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오딘은 분자결정이고 흑연과 석영은 공유결정이다. 맞는 표현. SiO2를 석영이라고 부른다.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하지는 않아. 인력 중에 제일 약해. 그러니까 화학결합 중에는 공유가 제일 세고 이온이고 금속이다. 제일 약한 게 분자 간 인력이야. 걔들은 물리적 변화잖아. X. 고체 상태에서 전도성 없고 액체에서 전도성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X. 그것도.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금속 결합입니다. 분결. 잘 보세요. 얘는 시험에 정말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 왜? 얘는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잖아. 얘는 뭐로 존재한다? 100% 금속으로만. 원소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대명사 하나. 네. 그럼 얘들의 힘이 뭐냐? 얘들의 힘은 중심 양이온과, 왜?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특징이 있거든. 중심 양이온의 전하와 최외각 전자, 이게 무슨 전자지? 자유전자. 이게 무슨 전자라고? 자유전자. 전도대에 있는 이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그래서 얘들도 어차피 전기력이니까 리튬 몇 주 변소야? 2주. 나트륨은 나트륨 3주. 칼륨은 3주. 누가 제일 홀쭉이야? 리튬이지. 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 이거예요. 녹률 높다고. 이게 금속 결합력이야. 그러니까 결합력이 세면 녹률이 높거든. 그래서 리튬이 제일 높아서 180도 지점. 리튬. 리튬. 그보다 낮아야 돼. 자, 금속 결합은 이렇게 정전기력 인력이라 했고, 그 같은 족이라면 껍질이 작은 애들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자, 얘들의 특징에 대해서, 금속 결합 물질 특징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거랑 헷갈리지 마라. 자, 내가 여기다 금속 결합을 그릴 거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누구냐? 중심 양이온이야. 얘들이 누구라고? 중심 양이온. 그렇지, 이게 중심 양이온이다. 자, 얘들이 중심 양이온인데 얘들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둬라. 중심 양이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정 상태라. 움직이지 않는다, 얘들은. 네. 자, 여기에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자유전자예요. 이게 금속 결정이기 때문에 얘들아, 금속 결정에서 이 마이너스 작은 입자는 자유전자인 거야. 자, 특징. 전기장, 자기장에서 누구만 움직인다? 전기장. 자유전자만 움직인다는 거 명심해요. 그래서 전기장에서 자유전자는 무슨 곡으로 끌려갈까? 양곡으로 가겠지. 근데 중심 양이온은 안 움직인다. 근데 중심 양이온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외력을 받았어요. 왜 퍼지거나 늘어나면 거리 사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때밖에. 그리고 용융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건데 내신에서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 많거든. 중심 양이온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 전기장, 자기장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외력에 의한 전성이 퍼지는 거거든. 알았어? 네. 연성이 늘어나는 거야. 포필성. 발생하는 경우 얘들은 중심 양면이 멀어질 수 있어. 그 다음 상태 변화일 때 특히 용융 고체가 뭐가 될 때? 고체가 액체되는 경우. 액화 아니다. 액화는 기체가 액체되는 거야. 이런 경우만 변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정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 니들이 보는 금속 결정. 첫 번째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그래, 누구보다 높냐? 굳이 비교한다면 분자간 인력보다 높아. 근데 화학결합적인 제일 약해. 두 번째, 얘들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좋아. 세 번째, 고유한 반짝반짝거림이 있어. 광택이 있다. 네 번째, 연성, 포필성이지, 전성, 퍼짐성이지. 우리가 배추전, 파전, 해물파전 이런 거 넓게 펴서 먹는 거잖아. 그지? 감자전 같은 거. 전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요 세 개가 다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명심해. 참고로
얘들아, 참고해 이건. 자, 전기장에서 얘가 이리로 가고, 그치? 이거 이온 결정이다. 액체 상태에서. 알았니? 네. 근데 고체는 어떻게? 전자만 움직인다. 금속 결합은. 이거 이온 결정이고, 금속 결정은 시험에 잘 나와서 알려주는 거야. 플러스 전기장 걸어주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얘는 안 움직여. 얘는 안 움직여. 금속 결정이. 그렇지. 중심 양형은 절대 안 움직여. 이온 결정. 자, 페이지 173쪽을 봐. 거기에 가장 시험 문제 하나 꼭 나오는 게 있어.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돼. 우리가 배운 결합이 사실은 이온 결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네.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 부르느냐? 이걸 이온 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지. 네. 또 하나, 얘들은 힘이 뭐냐? 정전기적 인력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바로 제일 알아야 될 게 전기 전도성이다. 전기 전도성이 고체일 때는 있고 액체일 때, 이걸 제일 먼저 찾아야 돼. 고체와 액체. 전기 전도성을 보자. 그러면 얘는 소금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고, 얘들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물질이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 물론 이 분자도 공유 결합이죠, 말 그대로. 네. 근데 그들이 독립적인 물질이 되면서 얘가 생긴다는 거지. 분자 간 인력이 생기고, 얘는 그냥 공유 결합. 공유 결합력이야. 역. 이렇게 되면 그럴 것 없다는 거죠. 전도성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 잠시 더 참고를 본다면, 이 분자 결정에 대한 얘기인데, 물 분자 아니겠어? 이거 봐라. 우리 기억을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니은을 분자 간 인력이라고 부르고, 결국 분자 결정은 니은이 주된 힘이다. 니은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이 끊어지는 거야. 네. 우리 얘는 화학 변화잖아. 이거 무슨 변화고? 물리 결합. 물리 변화야.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은 물리 변화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일 약하다. 마지막에 무슨 결합이 있어? 금속 결합이 있잖아. 네. 물질은 우리가 금속 결정이라고 부르지. 딱딱한 금속. 그럼 얘들은 그냥 중심 양이온과 최각 자유전 전자 간에 뭐야? 역시 정전기적 인력이야. 근데 좀 약하죠? 왜?
얘들은 음전하가 정해져 있어. 자유전자니까 마이너스 1 아니야. 중심 양이온만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얘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기 전도성만 보면 얘가 무슨 결정인지 금방 알아. 떨면서 먹지 말고 새끼야. 축 먹지 마. 내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둘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둘은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녹는 점, 끓는 점이 있게 되거든. 네. 특히 이온 결합물질 중에 예로서 소금 있잖아, 소금. 근데 나 저기 소금은 녹는 점 외워. 801도씨, 800도씨 이렇게 얘기해. 800 뜨면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물질의 특성. 네. 아, 이거 이온 결정 이걸 알고 보는 거 좋고. 이거 보면 되게 쉽게 알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에서 얘들 온도가 일반적으로 200에서 600 막 이렇게 돼. 그 사이에 있어. 근데 봐라. 분자 결정이고 공유 결정이 있지? 얘들은 이거를 뭐라 이거야. 끓는 점이 누가 넘냐? 공유 결정이. 이거 원자 결정이라고 한다. 누구보다? 분자 결정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분자 결정이 한 108도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어. 아이오딘 같은 경우가 승화점이 공유결정 3800 이상.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무조건 공유결정이다. 그러니까 공유 분자 결정 어떻게 본다? 전도성 봐서 모두 없는 애들이 공유결정 분자 결정인데 그 중에 끓는 점이 높으면 그게 공유결정이고 낮은 애들가 분자 결정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순서대로. 알겠니? 무슨 말인지? 네. 자, 근데 하나 더. 전기 전도성 중에 수용액이 있다. 수용액.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이온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수용에서 전도성이 있어. 얘들은 보는 거 아니고. 알았니? 근데 분자 결정 중에 가끔 수용액에서 전도성이 있는 애가 있어. 화합물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분자 결정이 되려면 사실은 결정이 되는 그 물질들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 다 용액이니까 액체로 존재하지 결정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수용액은 잘 안 나오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분자 중에는 결정이 아니라 분자 중에는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전도성 받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니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이야. 아레니산,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애들. 알았어? 네. 자, 페이지 173쪽에 탐구자 요청 한번 봐봐. 찾는 요령 알려준다. 결정들이 쭉 써있어. 전기 전도성을 먼저 봐. 먼저 염화나트륨 없음 있음 100% 이온 결정이야. 아하. 알았지? 그 다음에 산화칼슘 없음 있음 이온 결정이야. 근데 없음 설탕 그지? 네. 밑에 다이아몬드 없음 그지? 이 둘 중에 그걸 녹는 점을 봐. 누가 높아? 다이아몬드. 그게 공유 결정이야. 낮은 게 분자 결정이고. 이해 갔어? 네. 마지막에 알루미늄 있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이게 금속 결정이야. 알았니? 네. 자, 페이지 174쪽으로 넘어간다. 첫 번째 그림 잘 봐.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은 되게 크게 그리고 마이너스는 되게 작게 그렸잖아. 맞지? 네. 174쪽. 어디까지 넘어가냐, 씨. 정신 잘 차려. 1번에 보면 이런 애들이 바로 금속 결정의 그림이야. 이때 노란색의 중심 양이온은 어떻다? 안 움직인다. 얘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언제라고 했어? 외력을 받았거나 상태 변화할 때. 네. 자, 1번 가의 이름은 누구냐? 자유전자라고 쓰면 된다. 자유전자. 두 번째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가 사이에 자유전자지 정전기적 인력이다. 반발력이 아니라 인력. X. 금속이 연성과 전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지? 맞는 표현이다. 세 번째, 금속의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안 움직인다. 금속 양이온 안 움직인다. X. 금속이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까닭도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알겠어요? 네. 자, 세 번째, 금속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알루미늄 포일, 전성이죠. 알루미늄 포일은 전성을 이용하는 거고, 구리 전선은요, 연성을 이용하는 거죠. 쭉 꼽는 거. 이해 갔어요? 네.
자, 네 번째 1번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로 바꿔야죠. 있다. 이게 금속 결정의 성질이죠. X.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되어도 결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전기력이니까. 약간 멀어져도 전기력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있다는 거 알죠? 동그라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까닭. 이건 대체로 높다는 말은 분자간 인력보다 높다는 얘기 알았니?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금속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요 아닙니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대문자 2개짜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금속 결정은 대문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자 내에 중심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알았죠? X. 자, 원자 사이 형성하고 있는 화학 결합입니다. 불이 금속 결합이죠. 디귿에 갖다 꼽아놓으세요. 염화수소 이거 뭡니까? 공유결합입니다. 금속이 없잖아. 다이아몬드 공유결합입니다. 산화 마그네슘 이온결합이죠. 여섯 번째 표는 세 가지 물질의 상태에 있다는 전기 전도성입니다. 자,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일 땐 없고 액체 상태일 땐 있다. 수용액도 있다죠. 기억, 니은 모두 있다입니다. 설탕 없다 이렇게 쓰세요. 특히 우리 설탕은 비전해지라고 배우잖아요. 물에 녹였을 때도 전도성이 없어서. 마그네슘 있답니다. 그런데 수용액 상태요? 금속은 수용액이 높지 않아요. 선생님 나트륨 넣었더니 수소가 발생하고 화학 반응합니다. 아셨어요? 녹는 거 아닙니다. 자, 숙제 해오세요. 맨날 숙제 해보자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숙제도 안 해보고. 니네 이제 165쪽까지 질문 있어? 안 했지? 어려웠어요. 해보고 어렵다고 그래. 해보고. 니네 내년에 숙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원래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네. 질문 3개씩 해. 네. 181쪽까지 숙제해요. 중간은 마무리 문제 못 풀더라도 해와. 실력 없어요? 아, 거기 깔끔해요. 실력 없이요? 2문제 해요. 네 뭘 문제 어렵다고. 어? 네 문제.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인트로만 하고 끝낼 거니까 집중하세요. 네. 우리가 두 번째 단원을 들어가는데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뭘 했다고 갑자기 여기 들어갑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뭐만 배우냐? 얘만 본다는 거지. 결국 뭡니까? 공유 결합의 산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우리는 그냥 구별할 수 있잖아. 분자에는 어떤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고. 우리는 지금부터 물질을 다룰 거거든요. 물질을 다룰 것이고 물질에서 우리는 그 물질의 화학 결합을 어떤 모형으로 다룰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분자 모형을 다룰 건데 이 모형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자쌍입니다. 전자구름을 다루는 거죠. 뭐를 다루는 거라고? 구름을 다루는 것인데 이 전자구름이 어떻게 존재하냐에 따라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분해요. 여러분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만약에 공유한다. 그럼 공유결합 맞죠? 네. 금속과 비금속은요. 전자쌍을 공유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 비금속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과학자들이 겁나게 고민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얘예요. 보세요. 전기 음성도라는 거죠. 자, 이걸 루이스도 얘기했고 폴링도 얘기했어요. 근데 폴링께 더 완벽하다. 또 2016년도 이후부터는 더 자세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는 2016 이전 거예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 질소와 염소가 똑같게 표현되어 있어요. 3.0, 3.0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질소가 셉니다. 알았어요? 실제로는 질소가 세요. 걔는 유효수 첫째 자리로 놔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라는 게 뭐냐?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이겁니다. 가정이. 다시요. 서로 다른 원섭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써놨으면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가짜에 단위가 붙어요? 없다. 단위 없습니다. 전혀. 그럼 누구를 제일 센 걸로 넣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기 쉽게 가짜 값을 쓴 건데 플루오린을 4.0으로 놓은 거예요. 얘보다 더 센 애는 없어요. 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결합한다는 거죠? 화학결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조건 없어요. 화학결합 안 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폴린과 플로린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폴린과 플로린을 가지고 놓다 보니까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음성도가 센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플로린 제일 먼 애가 누굴 것 같아요? 프란시움이죠. 대각선으로 제일 먼잖아요. 프란시움. 그죠? 그게 얼마인가 봐봐요. 0.7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를 제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잘 들으세요. 보통 이주기 원소들은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져요. 왜? 원자 번호 커질수록 플루린과 가깝잖아요. 그죠? 얼마씩 커지나 봤더니 대체적으로 0.5씩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루린의 4.0 바로 옆에 산소가 3.5 질소가 3.0 탄소가 2.5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튬까지 가면 1.0이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3주기 원소까지 알면 되게 똘똘해지는 건데 얘들도 역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지죠. 전기음성도. 근데 얘들은요 0.3씩 증가해요. 어디까지 0.3씩 증가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인까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봐요. 인이 얼마인가 보세요. 2.1. 그런데 황으로 가면서 얼마요? 2.5. 그 다음에 염소로 가면서 3.0.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염소 3.0, 황 2.5, 그 다음 인 2.1, 그 다음 0.3씩 줄면 돼요. 1.8, 1.5, 1.2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이 0.9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음성도를 얘기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보자. 왜 선생님이 공유결합은 비금속, 이온결합은 금속, 비금속을 했는지 잘 보세요. 네. 가장 센 애가 플로린이에요. 그 다음에 봤더니 산소들하는 거죠. 그 다음 봤더니 질소들합니다. 그 다음에 17족 원소들이 대부분 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비금속 중에 제일 그래도 약한 애가 수소예요. 수소가 얼마인가 보세요. 2.1이요. 플로린. 플로린 4.0.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얘를 씁니다. 야, 왜 금속은 아무 말도 없이 금속으로 말할까? 금속끼리는 전기음성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금속끼리는 안 하잖아, 화학결합. 자기 자신하고만 없지, 금속은. 네. 금속이 유일하게 다른 원소랑 결합하려면 무슨 결합해야 돼? 금속결합. 이온결합. 그렇지, 이온 결합해야 되겠지. 금속은 안 한다니까, 다른 원소랑. 비금속이랑 해야 되겠지. 네. 근데 비금속과 금속 사이의 음성도 차가 제일 크겠지. 네. 이러면 공유를 안 한다는 거야. 센 쪽으로 전자쌍이 가버리는 거지. 그럼 전자를 완전히 뺏겨버리면 빼앗긴 쪽은 양이온되고 빼앗은 쪽은 음이온되는데 얘들은 아니야. 비금속이.
전자쌍이 그쪽으로 치우치긴 해도 뺏기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편제된다고 그래. 전자쌍이 한쪽으로 편제된다. 그게 공유결합이야. 알았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얘들아. 비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결합하지. 네. 그럼 전자쌍이 편제될까? 네. 안 되겠지. 그런 거를 배운 거야,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배운다. 네. 알겠냐? 네. 네. 됐죠? 뭔 소리인지 이제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뭐 데이터고 뭐 이런 건데 그건 여기 있는 내용들 데이터를 표현해 줄 거냐. 자, 예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화학 결합을 한 것, 우리가 정의하는 거야. 결합의 극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유 전자성을 공유했다고 했을 때, 그치? 네. 너무 음성도 차가 크면 무슨 결합하고 이온 결합이 되고, 음성도 차가 별거 아니면 공유 결합한다는 거 배웠잖아. 맞아.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잘 봐봐. 전자 구름 모양을 보면 자, 전자구름이 잘 봐라.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얘들은 구름이 똑같잖아, 양쪽이. 네. 공유를 했는데 음성도차가 어떨 때 이렇게 안정한 모양을 이뤄? 전기 음성차가 0일 때 전기 음성도는 모든 온도가 다르다. 알았니? 네. 근데 전기 음성이 0이라는 건 어떤 원소끼리라는 거야? 똑같은 원소. 동일 원소. 이런 애들이 물질의 원소잖아. H2O2 이런 애들. 네. 이런 걸 이렇게 부르자라고. 성. 이렇게 부르자라고. 음성도 차가 0인 애들. 이런 애들이 얘가 누가 있어? 예. 1번부터 20번까지. N2, O2, F2, 이런 애들이라는 거지. C2. 무극성 공결합이야, 이런 애들이. 근데 과연 얘만 있느냐? 저게 원소 전자구름 모형만 저렇게 딱 원소 두 개 만났지. 복잡한 화합물 안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있어. 같은 원소 두 개 있으면. 알았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되었다. 그럼 누가 봐도 한쪽이 쏠렸잖아. 예. 이건 전기음수가 0이 아닌 거잖아. 예. 0이 아닌 애들. 그럼 얘들은 무슨 원소야? 서로 다른 원소. 다른 원소겠지. 그것도 뺏기진 않았잖아.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들 사이지. 왜 음성도가 큰 애들이니까 걔들은. 여기 봤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원소야? 비금속. 그래. 비금속 중에 제일 센 애가 누구고? 플로린. 제일 약한 애가? 수소. 그래서 니들 보면 이 원소 중에 누구와 누구 사이가 이 전자구름 치우치면 제일 클까? 수소와 플로린이야. 그 다음 센 애가 수소와 산소. 그 다음 센 애는 수소와 질소. 이거 외우나? 화투에서 되게 중요해. 응? 이러면 전자 편제 현상이 생기면 막 이쪽으로 전자구름이 쏠리지. 네. 그럼 얘가 부분적으로 무슨 전압해요? 음전압되고 얘가 부분적으로. 양전압. 근데 봐. 전자 한 쌍이 이렇게 이쪽으로 확 치우쳤잖아. 네. 이 전화가 1이 아니라는 거야. 왜? 1이 되려면 완전히 빼앗아가야 되잖아. 안 뺏겼지? 네. 그래서 이걸 부분전화 표시로 이렇게. 이건 델타라고 그래. 델타? 델타가 저번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하. 전화 크기는 어때? 둘은 똑같지? 네. 이렇게 뛴다. 1은 아니다라는 거지. 뺏긴 건 아니니까. 그치? 이런 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예로 그냥 이거 뭐 화합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이런 거. 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무슨 얘기냐?
완전히 뺏긴 거야, 이거. 봐. 전기 음성부차가 뭐라고? 1이 0이 아니야, 이것도. 서로 다른 비금속과 금속 사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봐. 작다고 전자 뺏긴 애고 크다고 전자 빼앗은 애가 아니야. 전화를 봐야 돼. 예를 들어 봐라. 내가 이렇게 쓰면 얘가 뺏어간 거야. 그럼 얘가 음성도가 크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얘가 뺏어간 거야. 이게 무슨 결합이야? 바로 이온 결합이야. 이 둘의 차이를 잘 보라고. 둘의 차이. 누가 음성도 차가 크겠어? 얘가 크지. 알겠냐? 네. 그래서 음전화 뛰는 애가 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뺏어간 거고 얘는 아직 뺏기진 않은 거지. 네. 이해가냐? 전자구름이 치우친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야. 뺏겼다 1. 뺏기진 않았는데 치우쳤다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갔니? 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거다. 이용결합. 자, 속의 뜻은 이거다. 근데 우리는 아 얘가 금속이 있다. 이용결합. 금속이 없다. 분자. 근데 서로 다른 원소의 극성.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그림을 이제 보진 않을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보지는 않을 거야. 대신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낼게. 잘 봐. 자, 선생님이 복잡한 화학식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아까 구조식에서 배웠지? 이 선이라는 게 공유전자 한 쌍이라고. 네. 선이 총 몇 개 보이냐? 6개요. 7개 보이지? 네. 세지도 못해요. 이 중에 극성 공유결합은 몇 개 있냐? 극성 공유결합이요? 그렇지. 잘 봤어, 너. 6개요. 무극성은? 하나요. 보여? 네. 보여? A. 그럼 되는 거야. CC니까 맞아요. 그거.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맞죠? 네. 얘가 무극성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음성도 차가 0이 다. 0이 아니다.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 무조건 꼴찌가 누구야? 음성 꼴찌가 수소잖아. 네. 그럼 얘는 뭐를 떼었고? 델타 플러스를 떼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뛰겠죠? 네. 그럼 얘는 뭘 뛰겠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뛰겠죠? 네. 분자 구조를 찾을 때 우리는 전화를 떼었으니 이쪽 방향으로의 뭔가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극자 모멘트. 저 화살표를 가리키는 쪽이 음전하고 음성도 큰 쪽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화살표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예요. 벡터는 합이 가능하죠. 벡터. 아니 안 배웠는데. 벡터는 자, 안 배웠다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을 거예요, 제가. 네. 오른쪽이 7이고 왼쪽이 1이에요. 그럼 오른쪽을 벡터로 표현하면 플러스 7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1이겠죠? 합하면. 플러스 6이죠. 그게 합력이에요. 그게 벡터라고 합니다. 네, 마이너스 1이에요. 방향이 반대니까요. 너 오른쪽으로 7뉴턴, 왼쪽으로 1뉴턴, 그럼 합력은 오른쪽으로 6뉴턴을 벡터 계산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자 봐요. 마이너스 7이 커요? 플러스 1이 커요?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그게 대수적인 거고 크다는 건 마이너스 7이 큰 거예요. 왜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방향이고요. 물리학에서, 벡터에서는 네. 7하고 1이 크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7은 왼쪽으로 7이고 플러스 1은 오른쪽이 1일 뿐 양수 음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벡터 개념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물리학에서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만 더 배우면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이라는 개념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갈 겁니다. 자, 와우. 다음 주에도 조회수 0 한번 만들어 봅시다.